안녕하세요. 아드님문서의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웅학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베와 영웅주의라는 제목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은 자칫 이 사회에서 그 존중과 그 가치가요, 이제 급속히 냉각되거나 퇴락돼 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러한 아베와 같은 사람들이 영웅주의에 빠짐으로써 이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영웅을 멀리하거나 또는 영웅을 뭔가 사회적 존재로서 그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과연 아베가 왜 그렇게 영웅을 퇴색시키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웅주의라는 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본의 전통적인 영웅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요, 이 전쟁 영웅에 함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웅을 무력 또는 어떤 힘과 관련되어 있는 자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3강에 동양고전 영웅을 다루는 3강에서 일본 편을 다룰 때에 일본의 3대 영웅으로 오다 노부나가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 세 사람 다 모두 이제 무력과 관련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이러한 전쟁 영웅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거듭된 전란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라는 말로 흔히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란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이제 그를 통해서 일본 국가가 붕괴가 되는데요. 이런 전란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결국에는 어떤 싸움, 전투, 전쟁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영웅이 돼야 되는데요. 영웅은 바로 이런 무력을 통해서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무력이 바로 평화와 등식화하려는 경향들이 강함으로써 바로 일본이 이러한 전쟁 영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아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베의 어떤 가계의 문제를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전통적으로 어떤 전쟁 영웅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아베의 가문도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베의 부친을 먼저 보게 되면은 아베 부친은 이름은 아베 신타로가 되겠고요. 이 사람은 1956년에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거는 장인입니다. 장인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신타로의 장인이기 때문에요. 아베 신조한테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이 장인이 이제 기시 노부스케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외무상,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외무부 장관이 되겠죠.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 1958년도에 중의원 선거에 나아가서 이제 당선이 되고요. 그 뒤에 10년 동안 내리 이제 의원 생활을 하게 되고, 1982년에는 내무대신도 이제 역임하게 됩니다. 아베 부친은 수상이 될 기회가 2번 있었고, 또 그러면서 수상이 되고 싶어 했는데 결국엔 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베 신타로의 유년기의 꿈을 한번 정리해 놨는데요. 그 꿈이란 것이 2차 세계대전 중에요, 가미가제 있죠. 일본의 자살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사가 되려는 것이 이제 꿈이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 비행사 교육을 받기도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나버림으로써 받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아베가 되겠고, 여기 이제 아베 신타로인 아버지가 되겠죠. 아베가 바로 이 안경을 원래 안 쓰는데요. 이 안경을 아버지와 비슷한 안경을 쓰고 나온 걸 보면 아마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러한 꿈을 아마 아베도 계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아베 노부유키가 될 텐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육군 학사관이 아니라 육군 사관학교인데 이거를 지금 잘못 써놨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육군 참모본부에서 총무부장과 군무국장을 역임을 하고, 그 뒤에는 육군 차관까지 역임을 했다 그럽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제대를 한 이후에는 1939년도에 일본 총리를 지냈고, 또 1944년도에는 그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죠, 우리나라가. 이때 조선에 우리나라의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조선 침탈의 한 장본인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이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미군 사령관으로 이제 진주한 사람이 이제 호치 중장이 되는데, 이 호치 중장한테 항복문서에 이제 조인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베 노부유키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조선에서 항복문서에 작성한 거고요. 그런데 이 항복문서에 사인하기 전에요, 1945년 9월 9일에 그때 그러한 일본의 패망을 치욕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할복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전쟁 영웅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력, 이 할복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의 세계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영웅화하려는 어떤 하나의 영웅주의의 산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나 일부에서 아마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로 전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조부는 평화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쫓겨가면서요, 조선을 떠나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노비키고 그 사진에 글들을 어딘가에서 이제 써놓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즉 조선의 승리를 뭔가 의미있게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조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고 자축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조선인들은 서로 간에 이간질하면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래서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요, 악당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은 뭔가 커다란 폐해를 입고 멸망하고 망해가더라도 자신들은 상관없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이제 아베의 할아버지가 이제 되겠고요. 또 외조부도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정계 입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시 노부스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1936년도에요. 일본이 어용으로 세운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산업부 차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주에 있는 물자들을요, 무한정 수탈하는 어떤 주범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우리도 그런가요? 아무튼 일본인들의 특유의 방식으로 결국에는 기소도 되지 않고 석방되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해서 1957년도에는 총리까지 역임하는 그런 자가 되겠고요. 대한민국도 방문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노부스키가 되겠고, 여기 아베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아베의 가문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들은 영웅의 어떤 영웅의 모습에 현혹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영웅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베는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의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 개정의 일환 속에서 나온 게 바로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야 되죠. 그 희생의 담보물이 바로 지금의 경제보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가 바로 영웅이다. 이것은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행위는요, 군국주의로 가는,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근데 헌법 개정 속에는 일본이 외형상으로는 어떤 자주권 회복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 능력들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베는요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요 바로 영웅적 행위라고 자기를 그렇게 어떤 등식으로 등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자기 희생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대내외적으로 그 반대가 심각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고 또 비난도 하고 위협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이 그 대해서 굉장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한 충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떠벌리는 게 되겠죠, 이제. 이 말은 자기는 바로 영웅이다라는 그러한 영웅주의에 빠져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베의 내적 자아는요 실제로는 외형상 헌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조, 그 중에서도 자기 가문의 위대한 일본의 꿈을 회복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아베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가 영웅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자는 영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익이죠. 이것이 내가 영웅으로 사회에서 칭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아베의 이익이 확대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위상이라든가 정치적 권력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스스로가 영웅이 된다, 영웅이다 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개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는 영웅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영웅주의라는 영웅을 그 기반으로 해서요 자신을 그 왜곡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가치 체계마저도 붕괴시키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베에게는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아, 그 다음에 자아를 둘러싼 환경, 이 속에는 일부는 일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그러나 세계인을 놓고 보게 되면 일본도 뭔가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이 아베에게는 자신과 일본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세계 평화라는 거는 별로 관심도 없는 존재죠. 즉 일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되겠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영웅주의의 산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당이란 말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해보고 있는데요. 악당은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실현에 도전하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영웅이 되겠다, 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뭔가 그 자신의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그 이 아베는요 결국에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개인적 이익을. 그래서 그 온갖 실현, 희생이나 뭐 비난과 뭐 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과감히 맞서 싸워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당의 면모의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악당은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악당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 타인의 이익을 그 극대화 또 극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아베는 그런 자신의 그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즉 그러면서 일본 국민을 단결시키고 그러면서 자신한테 힘을 실어줄 달라, 자기가 영웅으로서 등장하게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본들은 아베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일본 국민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주변국가, 주변 국민은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논외의 대상입니다. 자신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은 이것도 정치 지도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은 역시 세계는 혼란스러움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단면이 될 건데요. 이런 악당의 문제는 제가 영웅학을 시작한 목적이 영웅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요 사회에 뭔가 좋은 그 기운을 퍼뜨리자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아베와 같은 자로 인해서 영웅은 부정적 대상으로 자꾸 전락해 버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베가 영웅이다 영웅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칭하게 되면요, 일부 일베를 비롯한 그 일부 특정 집단에서는 아베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영웅이란 말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도외시하고 또 꺼려하게 되겠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또 영웅들이 나와서 그런 영웅들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커다란 기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영웅을 거짓과 허상으로 매도시켜 버림으로써요, 이 아베와 같은 악당이 그 영웅을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영웅에 대해서 늘 경계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로 그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악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너 프랑크의 영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아베가 어떤 자이고 또 영웅주의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 뭐 공동체가 됐건 국가가 됐건요, 이런 사람이나 집단에요, 집단에 봉사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이상,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 같은 게 되겠죠. 또는 일본의 꿈 같은 것도 될 거고요. 또 새로운 사회규범, 즉 이제 일본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라는 규범이죠. 이런 거를 지켜내고, 이거는 이제 우리도 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사회규범이라고 그러면 뭐 내부 고발 같은 것들도 아마 뭐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 중시가 안 됐지만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이 사회규범도 지켜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행위를 하는 자는요, 그 이 위험 또는 희생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영웅적 행동을 할 때는 위험이나 희생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 위험 가능성을 이제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영웅적 행위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예견된 희생을요, 이것을 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희생이나 위험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가능성들을요, 그래 내가 내 몸으로 맞설게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가 영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예견되는 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지만 이런 자를 영웅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행위는 악당도 똑같습니다. 악당도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나 뭐 사회적 승인이나 지켜낸다라는 건데, 이 악당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라는 말이 조금 생경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뭔가 지켜낸다라는 것도 악당의 한 면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과 같은 무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공산국가나 또는 독재국가에서 바로 그런 거겠죠.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는 자기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자기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악당들은 서로 도와야 되겠죠. 이제 또 승인된 이상이라는 것도 뭐 어떤 군국주의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야 되겠죠. 사회규범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악당의 하나의 면모가 되겠고요. 위험이나 희생 가능성도 악당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닥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자발적으로 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당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또 그 희생도요, 예견되는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단지 이때 중요한 거는 악당은 외적 이득이 발생할 때에는 그 외적 이득을요, 기꺼이 뭔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1, 2, 3, 4의 행위를 한다라는 점에서 바로 영웅과 악당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베의 행위는 바로 1, 2, 3, 4번에 해당이 될 거고요. 5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웅과 정반대되는 바로 악당이 갖고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런 5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베는 바로 5번에서 이것이 영웅에서 악당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영웅주의라는 그 영웅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어디에서 유발했는가라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도 보시면 이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이 이제 영웅주의 때문에 진정한 영웅이요, 그 사회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계의 목소리로 이러한 영웅주의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어디인가에 논문을 하나 영웅 관련된 걸 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심사자인 모 대학 교수가 그 심사평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그 영웅주의가 폐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웅주의의 폐해를 왜 지적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논문에서 영웅이라는 것이 그 참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영웅주의라는 말을 끌어들이면서 영웅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좀 또라이,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웅의 참 의미조차도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영웅 때문에 뭐 뺨을 맞은 적이 있는지 그냥 영웅의 부정적인 점만을 자꾸 부각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점은 다 양날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란 자가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영웅주의가, 우리가 영웅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사실 영웅위에서 경계될 점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한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논의의 주제로 한번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베와 영웅주의라는 그러한 그 주제로 그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